예, 먼저 오늘 새벽 4시경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리 국민 단체 여행객 33명과 또 헝가리 승무원 2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하는 침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 7명이 구조되었고 또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사망자가 7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조의를 표하고 또 정부는 조속히 이 사고 수습을 위해서 최선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을 저희도 보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제1야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말이야 정말 바른 말입니다.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역을 현직 외교관이 밖으로 유출하고 정치권이 이를 악용하는 것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사건 초기부터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 전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줄 것을 주문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문 대통령 말대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일개 참사관 하나 징계하고 야당 탓을 하며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재 주미대사에게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런 연유에 야당의 책임도 따지는 것이 합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마치 남의 일을 대하듯이 공직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유체일탈 화법으로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자세를 일신해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이 사태를 더 이상 안이한 자세로 보지 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재 주미대사를 즉각 문책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대외 여건마저 악화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생활물가 인상과 가처분 소득 감소로 국내 소비자의 소비 심리까지 얼어붙고 있어서 하반기 경제 전망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노총은 총파업 운운하며 불법 폭력으로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런 민주노총을 수수방관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지만 현대중공업의 대우해양조선 인수를 위한 법인 분할과 관련해서 연일 불법 시위로 폭력을 휘두르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아예 주주총회를 무산시키겠다며 주총장을 불법 점거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에서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법인이 분할돼도 고용 안정과 단협 승계를 보장한다고 약속하는데도 노조는 앞으로 선박수주가 안 되면 구조조정을 하려 할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업이 지난 몇 년간 극도의 불황을 겪다가 이제 그것을 극복해 보자고 인수합병을 시도하는데 선박수주가 잘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하는 게 옳은 일이지 수주가 잘 되든 안 되든 철밥통만큼은 보장하려고 억지를 부리며
폭력까지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처럼 노조의 억지와 폭력은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경찰 수뇌부가 정권의 눈치를 살피면서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공권력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의 폭력에 일선 경찰들이 이가 부러지고 손목이 골절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공권력이 유린당하고 있는데도 경찰 수뇌부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세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가 지금처럼 계속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결과적으로 노조 편을 들게 된다면 이번 사건은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찰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중상을 입어도 나몰라라 하는 경찰 조직을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수사권을 맡기겠습니까? 이번 사태는 애당초 관용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경찰은 불법 폭력으로 주총장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즉각 해산시켜야 합니다. 또한 총파업 운운하면서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라고 국민연금을 압박하는 상급단체 금속노조의 배후 조종 혐의도 철저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원내 전략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대실패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딴소리만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현 정부 임기 내에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얼마 전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했던 의정부 일가족 자살 사건은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1야당은 국회를 내팽개치고 밖으로 돌면서 자신들도 민망했는지 장외투쟁 대신 경제투쟁을 벌여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코미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도 아니고 투쟁을 하면서 경제를 어떻게 살린다는 것입니까? 경제는 이 경제 입법과 합리적인 재정 대책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제1야당의 정치 공방으로 날을 세우는 동안 바른미래당은 유능한 경제정당, 합리적인 대안정당으로서 경제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당 가운데 우리 당의 경제 전문가가 가장 많습니다. 장관으로 그리고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에 참여해 본 분들도 계시고 실물 경제를 다뤄본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 원내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당내 자원을 총동원해서 경제를 살리는 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고 총선 전망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